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2023학년도 의과대학 대학별 합격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서울대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연세대학교는 다른 대학과의 차별성, 어떤 점이 다른 점이 있냐라고 하면 전형이 매우 간소하다.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선발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그 다음에 정시, 이 세 개의 전형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다시 말하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과 그 다음에 선발의 방식이 뚜렷이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형 간의 차이가 분명하다. 이런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2022와 2023학년도에 전형의 변화가 없어요. 단지 2024학년도가 되면 1단계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70%로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 이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 지원 자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해당이 되고, 특징적인 부분은 1단계 배수가 5배수라는 점, 다시 말하면 경쟁률이 약 10대 1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수능 최저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서울대 외에는 큰 경로가 없다고 봤었을 때는 충원 이동률도 사실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배수가 5배수라는 점은 결국 1단계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 설령 1단계를 통과하더라도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이고 교과 성적 중심으로 뽑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 성적이 좋아야만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전형 방식에서 보면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면접이 학벌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단 필터링이 되어진 상태에서 원서를 쓰죠. 각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전교 1, 2등 정도, 내신 성적이 대부분 1.0이나 1.1 정도의 내신 성적이신 분들이 대부분 원서를 쓴다고 봐야 되고, 그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신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된다면 사실상 내신 성적의 중요성보다는 면접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 왜? 경쟁률 10대 1의 5배수면 실질 경쟁률이 2대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반영 방법을 보시게 되어지면 교과의 반영 A 과목 같은 경우는 교과 반영 교과 A는 공통 과목 30%, 일반 선택 과목 50%, 진로 선택 과목 20%의 반영 비율로 반영을 주게 되고, 반영 교과 B는 석차 등급 9등급 또는 성취도 A, B, C인 경우에 하나여 이슈 단위를 최대 5점까지 감점하는 형태로 해서 제투점수를 반영하게 되는데,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대학에 비해서 연세대학교 교과 반영 방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되게 불리하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세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쓸 때는 교과의 반영 방식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상향 지원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생각들은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면접의 기출 문제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2022학년도 선행학습 평가에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면접의 문항이 지금 보는 것처럼 지문이 가나 다 라수의 4개의 지문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질문 문항이 3개의 문항이 주어지게 되고, 3개의 문항의 배점은 15점, 15점, 10점 정도로 해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 관련된 전반적인 과학교과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면접의 난이도가 좀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활동 우수형은 모집 인원이 42명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는 것처럼 국어나 수학 중에 한 과목을 포함하여 한 등급, 1등급 2개 이상, 그리고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4등급인데 수능 최저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가 이제 수능 최저가 작년부터 적용이 되어졌는데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봐야 되고, 지원 자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자이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모든 학생들이 지원하실 수가 있고 1단계 배수는 서류평가 100%의 1점 배수, 약 4배수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의 40%고 면접일자는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끝나고 면접 대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더군다나 면접의 유형 자체가 재심원 기관의 논술형 면접이다 보니 면접의 준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면접의 유형 자체가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학교를 같이 비교를 하는데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2022학년도에 22명 모집에 225명이 지원해서 10.23대 1의 경쟁률이었고 그 다음 전년도 2021학년도에는 14.36대 1 이고 교과 성적은 1.15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과 성적 1.15는 사실은 뭐 그렇게 높은 교과 성적이라고 볼 수 없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1.1x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다른 대학의 학생부 교과보다 내신 성적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단계 배수가 5배수고 면접의 비중과 면접의 방식 자체가 평가 방식 자체가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면접의 난이도가 크고 면접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는 내신 성적의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의 대학보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면접 40% 방식이 내신 성적이 완벽하지 않으신 학생들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아주 최고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도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시는 정시가 아니다. 수시는 정시가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대 의대가 제일 좋고 연세대 의대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충남대 의대가 있고 단대 천안이 있고 라고 하는 방식은 정시에서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통해서 정량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점수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느 대학이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의 그 대학에서의 평가 방식,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대학의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유형, 실제 그 경쟁률과 합격 예상 점수, 그 다음에 대학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여러 가지로 적합한지 등등에 대한 다시 말하면 대학과 학과의 적합성,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의예과가 최상위 대학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 연세대학교 의예과를 붙는 것이 충남대나 충북대나 단대천안을 붙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은 1.1대의 내신 성적을 요구하는 건 맞지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대의 내신 성적인 학생들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고 면접에 적극성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이 오히려 면접을 반영하지 않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렸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42명 모집에 594명 그래서 경쟁률이 14.14대 1 전체률이 11.73이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빼먹은 내용이 그거죠. 수시는 정시가 아니다. 정시처럼 표준 점수 100분이 돼서 대학을 정량평가 나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학 전형과의 적합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 6개 중에 서울대나 연세대는 붙지만 하위 대학 다 떨어지고 거기만 붙어서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대학 합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낮아야 합격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나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나 활동 우수형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낮다는 점,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원서 지원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교과 우수형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는 1.8, 2020년도에는 1.5인데 1.8이냐 1.5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1.5다 1.8이라고 하는 교과 성적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일반고 학생 교과 중심의 성적보다는 활동과 역량 중심의 평가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는 인식, 그런 판단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에서 소리평가하는 방식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소리평가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소리평가 방식은 70% 정도는 종합평가 1에서 70%를 반영하고 종합평가 2에서 30%를 반영하죠. 종합평가 1에서 주로 비중을 두는 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학업적 발전 가능성, 30%는 인성이나 사회적 발전 가능성이에요. 이 점은 연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소리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것은 학업, 그 다음에 활동과 탐구, 역량 중심의 평가다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대부분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본다면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은 탐구 역량, 그 다음에 활동 역량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평가하는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성, 네 번째는 발전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를 평가하게 되어지는데 2024학년도가 되면 학생부의 기재 방식이라든가 또는 학생부의 글자 수가 변경이 되죠. 그러면서 2024학년도부터 아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봉사활동이 미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가 미반영이 되어짐에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전에 이렇게 네 가지의 평가 방식, 소리평가할 때 방식에서든 소리평가에서 진행했던 학업, 활동,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바뀝니다. 학업, 활동, 그 다음에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묶어서 하나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소리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구 역량 중심의 평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이렇게 연세대학교에서 얘기하는 학업 역량, 다시 말해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 수행 능력을 말하는데 이 내용을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대학의 인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자소서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은 세 가지인데 학업 성취도, 두 번째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세 번째는 탐구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보시게 되어지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나는 첫 번째 자기소개서 1번 문항 1500자에서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을 쓸 때 어떤 내용 중심으로 쓴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한 경험을 써보자 라고 해서 계획을 잡으실 수도 있고, 또는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탐구활동 등에서 탐구활동에서 표출되는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중심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면접에서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성취,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세부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인성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을 인성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발전 가능성에서는 자기주도성이나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조적 문제 해결력,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서 쓰게 되어질 때 꼭 한 번쯤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각 대학에서 서류나 면접에서 평가하는 방식,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대학에서 소리평가를 하게 되었을 때 좀 더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평가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들을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라든가 아니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구성할 때라든가 또는 면접을 준비하게 되어질 때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시고 작성하셔야 되는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연세대학교는 면접이 매우 중요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면접과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면접의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면접의 지문 자체가 조금 더 길지만 부분적으로 면접의 구성 자체는 가나다라 4개의 질문을 8분간 숙지한 후에 녹화를 5분 안에 마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작년에 진행했었던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 형태인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이 아니라 그냥 현장 대면 면접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상 별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가나다라 4개의 질문을 약 8분간 숙지하고 난 후에 녹화를 5분 동안 마치는 5분 동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이고 문항은 3개 문항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게 되어지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난이도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면접을 미리부터 충실하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 관련이 되어진 과학적 지식을 묻는 일종의 지성면접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준비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학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히 학습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짧은 기간에 이걸 준비하고자 한다면 1차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뮬레이션 연습 정도가 될 것 같고 체계적인 학습을 요구한다면 일찍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대 면접의 유형은 대략적으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 중에서 한 30에서 60분 정도, 다시 말하면 3개 방이나 5개 방을 유지하는 MMI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성균관대, 경북대, 계명대, 조선대, 인제대 이런 학교들이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도 올해부터는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면서 면접이 2개 방에서 제시문 기반의 면접과 지출서류 확인 면접으로 면접이 조금 더 강화되어집니다. 제시문 기반의 논술형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어차피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대부분 1.0이나 1.1 정도가 되는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사실상 면접의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대부분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거나 일반고라 하더라도 학교 프로파일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력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이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연세대, 고려대는 2개 대학의 면접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 대학 같은 경우 보면 영남대, 건양대, 가천대, 전북대는 공통 질문 형태의 면접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나 경희대, 야주대는 공통 면접 플러스 개별 면접을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인하대나 원광대, 단대, 천안 같은 경우는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을 진행했었다. 이게 이제 2022학년도에 이와 같은 면접을 진행했고 이 내용이 2023학년도는 일부 대학들이 바뀌는 학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연세대학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연세대학교 교과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사실상 어느 정도 지원하게 되어질 때 필터링이 되어진 상태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아무나 누구나 원서를 쓰진 않을 거예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원서를 쓸 거고 그럼 그 최상위권의 학생들 중에서 결국 합불의 결정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28명 2021학년도죠. 28, 22, 22, 18명. 2024학년도로 가면 18명으로 인원이 줄고요. 그 다음에 활동 후 수용은 55명에서 42명으로.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26명에서 2024학년도가 되면 47명으로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023,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정시 선발 인원이 늘고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인원은 다소 줄고 그리고 활동 후 수용의 모집 인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상태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전형이 매우 간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학생부 종합활동 후 수용의 지원하는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전형의 방식이 뚜렷이 구분이 되어진다 라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생각하시면 사실상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는 답이 뚜렷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학생부 교과 면접형은 대략적으로 50% 성적이 1.13 정도 돼요. 70%나 80%의 성적은 발표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원서를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필터링이 되어진 상태에서 원서 지원함으로 50%에서 70%, 50%에서 80%를 간다 하더라도 점수의 간격이 큰 폭으로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50%가 1.13 정도라고 한다면 70%는 1.14이거나 1.15 정도의 성적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최하 점수를 봤었을 때 1.18 정도의 성적이 최하 점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활동 후 수용은 2021학년도에는 50%가 1.2 그 다음에 70%가 1.18 정도 되거든요. 50%가 1.2라는 얘기는 30%나 40%는 1.1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신 성적으로 봤었을 때 나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 합격하기에 적합한 내신 성적이야. 1.12야. 그럼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난 학교장의 추천을 연세대학교에 받기는 어려워.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다른 대학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12인 학생들이 어디를 쓰게 된다면 활동 후 수용의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후 수용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 거기에다가 면접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일정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모집 인원이 42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42명 내에 선발 방식의 다양성, 평가 방식을 다양하게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모집 인원이 20명밖에 안 된다. 그럼 틀림없이 20명, 20명 모집 인원이 비슷하면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 중심으로 나머지 20명의 활동 후 수용은 그냥 자사고 과학 쪽을 중심에 탐구 역량 중심으로 선발하겠지만 모집 인원이 42명으로 매우 많기 때문에 최소한 42명 안에서 10명 정도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이 1.12, 1.13 정도의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이라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가라. 두 번째, 1.12, 1.13인데 다른 대학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내가 연세대학교 추천을 못 받았다. 그럼 어디 써야 되냐라고 하면 활동 후 수용의 원서를 써라. 이 안에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비율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2인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고에서 1.2 정도의 성적으로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 합격이 어려우실 거예요. 대부분 여기는 성적 자체가 대부분 1.0이나 1.1 정도의 성적을 가지신 분들이 원서를 쓸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1.2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는 1.3 정도의 성적으로 연세대를 지원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합격자 교과 성적에 대한 한번 분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이 있는데 자, 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면접형은 이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85%의 성적의 학생들은 대부분 1.12 정도의 성적대일 거예요. 대부분 1.0에서 1.12, 1.13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 85%가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면접의 난이도를 고려하게 되어질 때 1.8 정도까지도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추천이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원서를 쓰기 때문에 합격자의 50%, 70%, 80% 간극이 크게 벌어지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고 또한 연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이동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8 정도가 최하위 점수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활동 우수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5% 정도의 학생들은 1.0에서 1.12 정도의 성적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이 바로 뭐냐면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 다음에 추천을 다른 대학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중간 점수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대부분 붙는 학생들은 대부분 1.1, 1.2 이내 정도의 성적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 그리고 하위 구간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2명의 모집 인원은 대부분 그 모집 인원이 크기 때문에 전형의 방식, 선발 방식을 조금 더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 역량 중심의 선발이 32명이라면 교과 성적 중심의 선발 인원이 약 10명 정도 포함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어떤 그 장단점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나 활동 우수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발 비율을 보시게 되면 2022학년도 결과가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가 되어졌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의 선발 비율이 51%예요. 과학고가 3.1%로 28명, 영재고가 4.4%로 40명, 자사고가 9.9%로 90명, 자공고는 4.0으로 36명, 외고나 국제고가 16.8%로 153명입니다. 이건 그냥 학생부 종합 전체에 대한 의미지 의과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전형이 매우 단순해요. 하나, 둘, 셋, 22명, 42명, 44명 이렇게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 22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활동 우수형에서 42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4명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전형 간의 구별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요 중에서 약 어느 정도 44명 중에서 약 10명 정도는 실제로는 어떤 학생들이 뽑는다?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무조건 자사고나 과학고 중심의 선발 전형이고 일반고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대학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시는 정시와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정시는 표준 점수나 100분위로 대학의 순위가 나열이 되기 때문에 높은 대학, 낮은 대학이 존재하지만 수시는 사실은 대학이나 대학의 전형과의 적합성이 중요할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연세대 의대 엄청 높으니까 도저히 원서를 쓰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내신 성적이 1.15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 학생부 교과 100% 대부분 다 1.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내신 성적이 1.2나 1.8 정도가 되어지면 높다고 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장점은 경쟁률이 낮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쉽게 함부로 원서를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주는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수시 원서 쓰게 되어질 때 의대를 원서를 쓸 때 대학을 마치 정시 쓰는 것처럼 1, 2, 3, 4로 나열해서 원서를 쓰시면 절대로 안 되죠. 1, 2, 3, 4로 나열해서 원서를 쓰는 거는 정시 방식. 다시 말하면 점수 계산 방식으로 대학을 나눠서 원서를 쓰는 건데 수시는 점수 방식으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대학, 학과의 적합성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서는 어떻게 돼요? 벌려서 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좀 높게 쓰고 적당하게 쓰고 낮게 쓰고 그런 뭔가 상향 지원의 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상향 지원의 대학이 아주대나 인하대나 가천대처럼 경쟁률이 30대 1이 높는 대학들은 사실상 동일 성적, 동일 계열의 학생들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30대 1이 넘어가면 사실상 합격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세대처럼 경쟁률이 10대 1 이내 또는 10대 1이나 15대 1 이내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실제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연세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카톨릭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온 학교들도 있고 나오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대학들을 반영을 해가면서 한 대학별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